네, 시사적중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인천 FM 방송 그리고 우리 인천 시민들과 동행하는 열린창 IBS 인천 방송이 공동 기획하고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시사 문제 중에 오늘은 저희가 연수구로 와봤죠. 네, 현장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은 연수구 스튜디오고요. 이곳에서 오늘 연수구에 관련된 질문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만나면 속이 뻥 뚫리는 아주 연수구 일꾼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소문이 아주 환영해서 감사한데 예. 소문이 무성해요.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인천 FM 시청자 여러분하고는 처음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 구민하고 같이 인사 말씀 잠깐 해주시죠. 예, 인천 FM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인천 FM은 제가 후보 시절에 또 나가서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오늘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인천 FM 우리 성기철 우리 사회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40만 연수구 행복한 그날까지 고! 예. 제가 청장님 오늘 연수구로 오면서 걱정을 좀 하고 왔어요. 뭐 때문에 왔냐면 오늘 방송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차를 어디다 대지? 연수구 있잖아요. 차 대기 정말 어려운 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찍 왔습니다. 차 못 대면 그러셨구나. 옆 건물 어디다 좀 비집고 와야 되겠다. 예. 그러고 왔는데 도착을 하니까 네. 웬걸?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이 어떤 비결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제가 민선 6기 구청장을 하고 이렇게 물러날 당시에 750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1,200여 공직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직원 두 분 중에 한 분만 차를 갖고 와도 600대입니다. 그렇죠. 연수구가요 주차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470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럼 이미 벌써 8시 40분이면 다 꽉 찼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되면서 이건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차량 2부제를 했습니다. 많은 뭐 욕도 있고 불편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성숙한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우리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인내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차량 2부제를 할 수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우리 시민에게 또 구민에게 이렇게 주차장 면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 자리를 빌어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우리 구민께 이런 보고를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구청장이다. 생각했습니다. 비법이 그거였었군요. 그렇습니다. 어느 구청장님들 지금 좀 보세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 지금 그 구구 할 때도 저는 아예 포기하고 차대지 못한다고 맞아요. 생각했었는데 연수구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선 8기 원년을 맞아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신데요. 지난해 시작부터 재정 문제 해결과 같은 굵직한 성과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동안 과정부터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참 처음에 제가 이제 구정을 이제 맡고서 아이고 참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믿겨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괜히 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정도의 어려웠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비와 같이 매칭됐던 이런 사업들이 2020년대 지방 이양 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모두가 날아가도 그걸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당하겠다는 대형 사업을 한두 개도 500억에 가까운 사업을 갖다 한두 개도 아니고 쭉쭉쭉쭉 벌려나가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벌려나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에 짜임해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예산 규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경직성 예산, 즉 법적 예산은 본 예산에 태워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제가 7월 1일부터 구청장을 취임을 해서 업무를 보는데 그 이후에도 오히려 이 쓰레기비를 지불해야 됩니다라고 결제가 오르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리를 빌어 우리 유정복 시장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시장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가장 많이 찾아간 사람이 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약 168억 정도를 또 이제 있는 데다 더 업을 해서 더 이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예.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송도 예를 들어 809의 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내용적으로는 뭐 거의 뭐 다 지금 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예. 또 이런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제 벗어나는 연수. 이제 뭐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언발에 예. 얼었던 발에 네네. 네. 이제 오줌을 놓는 정도. 오줌을 넣어서 이제 발자국은 뛰어났지만서도 이제 뛰기 위한 이제 아직 뛴다기보다 이제 걸음마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제 왔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하면서 지금 예산에 더 확보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제 네네. 우리 그 구민에게 예. 돌려드릴 승기천을 관리권을 가져오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네. 송도 관리단을 우리가 확장해서 이전을 하고 저도 오늘 송도단에 출근했습니다. 네네. 오전에 그곳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본청에서 지금 회의가 있어서 지금 급하게 또 들어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또 이제 어떤 행정의 다른 변화로서 우리 구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이런 그 구정 민선 8기의 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질문을 네. 우리 표 기자 사실 재정 문제 얘기 네. 나오길래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네네. 송도 신도시라고 하는 아주 국제도시 재원이 튼튼한 재원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믿을 만한 얘기인가? 괜히 엄살 부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심각했습니까? 이때요. 요런 거 예. 하나 좀 제가 좀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구가 재정이 좋다라는 거는 네. 이제 그 재정 자주도, 자립도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자립도가 뭐 재정 자립도가 약 저희가 뭐 30한 4% 정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30. 예. 그런데요. 연수구에서 원도심 또 송도 국제도심 모두 지방비를 네. 다 거두면 1,800억입니다. 네. 연수구가 1년을 사는 데는요. 예. 약 8천억, 9천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연수구 도시관리비가 한 달 살아가려면 167억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방에서 걷어지는 세금 1,800억. 예. 단지 타구보단 그것이 우리가 좀 많이 걷는다라는 겁니다. 어. 예, 그것이 그래서 이제 자주도하고는 또 이제 다른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연수가 돈이 많다 그러는 거는 우리 세금을 내주시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내주는데요. 이 또 이제 자립도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맹랑하냐면 말이죠. 예. 35%다. 또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의 뭐 타구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이 재정 자립도는 중구가 지금 제일 높습니다. 네. 예. 왜냐면 공항을 공항 갖고 있고 이제 있으니까, 뭐 예.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립도라는 건 전체 예산 총액 대비 지방비기 때문에 네. 이것이 외부에서 이제 아마 우리는 이번에 자립도가 좀 떨어질 겁니다. 오히려 왜냐면 외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네. 전체 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면 그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 뭐 이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비가 지금 현재 재원의 어떤 세입 구조로는 도저히 뭐 그 세입 구조를 바꾸기 전까지는 예산의 독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 부처에서도 그걸 또 해주지도 않고 있고요. 예. 말이 뭐 지금 뭐 지방 재정 뭐 확보를 해라 뭐라 하면서도 그 뭐 우선 세입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지금 연수구의 재정 상태는 와 보시니까 굉장히 심각했었고. 그렇죠. 지금 예. 현재 이제 저희 그 전체 예산 대비 벌려졌던 사업이 너무 많고 또 하나 이제 어떤 이 준비 없이 예. 그냥 가야 된다라는 걸로만 그냥 이렇게 네. 그냥 붕 떠 있었다. 뭐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긴급 수요를 받기 위해서 뛰어다니셨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받아온 예. 게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 이제 우선 이 사업의 불균형으로다가 있었던 예. 그분이 168억입니다. 168억.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지방 뭐 아직은 이거 뭐 발표하기가 뭐합니다만 또 타구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 이제 어쨌든 이거는 좀 확고하게 잘못된 일례를 이런 겁니다. 예. 이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은 국가의 국가비가 80%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광역단체에서 10, 그리고 우리가 10이었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이
80이 날라간 겁니다. 그럼 이 80을 누군가는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00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걸 갖다가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최소한도 만약에 이 중앙정부부 지방사업부 넘어왔다면 그 80을 나눠서 40, 40하고 시정부하고 우리 구정부하고 같이 40, 40 해서 50, 50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막연하게 인천시는 30%, 우리 연수구는 70%. 그럼 예를 들어서 500억입니다. 아니 지금 도서관도 500억이고 뭐 네. 477억 마이너 500억입니다. 예, 예. 500억 70%는 얼마입니까? 5, 7, 35, 350억입니다. 350억을 이 연수구에서 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도 네. 아니고. 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우리가 30%, 시가 70%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공무원이 예. 그게 네네. 이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공무원 안 바꿉니다. 벌써 이거를 바꾼 예, 겁니다. 어떤 구에서는 연수구청장 키 커서 돈 많이 줬냐 뭐 이렇게 지금 따질 것 같은데 이런 네. 일을 일어나셨구나. 네. 그러잖아도 뭐 남동구의 무슨 의원께서는 제가 기자회견도 했었어요. 예. 긴급 재정국 기자회견을 했더니 연수구청장이 이재호라고 실명을 댑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협박성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 예산을 쓸어갔다. 뭐 이렇게 뭐 항의하는 것도 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또 선배 의원 아닙니까? 네. 선배 의원이 한 거를 후배가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냐라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제가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뺏어온 돈이 169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지 행정력과 함께 청장님의 개인적인 추진력에 대한 기대치도 커지고 있는데요.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위한 큰 틀의 구정 목표가 있다면 간단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선 제가 우리 구민께 이제 사과의 말씀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맡자마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막 쓰여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무슨 마을 공동체 해갖고서 갖다 놓고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어디서 또 돈을 갖다 놓고 어떻게 써야 되냐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결과도 안 나옵니다. 그럼 그것도 억대가 넘는 돈을. 예. 구청장은 밥값이 지금 없는데. 참 난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일몰시키고 막 그런 과정에서 온열뼈도 쬐다가 앉으면 선언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와서 시위하시는 분들. 도서관도 이거 민간 위탁 줬던 걸 갖다 전부 다 우리 공무원이 750 공무원이 지금 1200 공무원입니다. 예. 이 사람들 다 뭐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갖다 또 와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자리를 빌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재정으로다가 어려우면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청장은 하루하루 잠을 못 자고 쓰레기 처리비를 내야지 뭘 내야지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방만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일몰하게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살기 위한 몸부림부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제가 각 그 도움을 샅샅이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자고 제가 말씀도 드리지만서도 그 현장의 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자리를 빌어서 일몰된 사업에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연수의 몸부림은 여러분이 함께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이런 대담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질문을 통해서 그걸 좀 공격하려고 했던 문제 아니에요. 아니 왜 그 협동조합 이런 거 지원 끊으셨습니까?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었군요.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사과는 5번도 더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결론은 그거네요. 어쩔 수 없었다. 연수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밖에 나가서 돈 달라고 막 떼쓰고 다니시는데 안에서 긴축을 안 하면은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죠. 네. 5년여간 또 갈등을 빚어왔던 송도동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사업이 최근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보류 결정에 이은 반가운 소식인데요. 과정이 참 복잡했죠. 이 부분은 기 예견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런 겁니다. 아무 깊은 고민 없이 그냥 내쏟는 이런 정책이 또 이것이 또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또 포장되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드롭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또 우리 구민 모두가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이런
일련의 그 과정에서 구민이 또 반등하는 뭐 주민협의체를 갖다 뭐 자기네들끼리 뭐 앞세워서 무리하게 막 하면서 이 주민이 반등되는 이 나눠지는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중앙정부의 이런 그 결단이 아마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중앙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 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아주 네. 이렇게 중앙 정부를 네. 들었다 놨다 해버리면 다시 세우겠어요. 네. 지금 앞서서 네. 국민들에게 네. 어쩔 수 없던 상황 설명했잖아요. 네네. 혹시 댓글로 반응이 있으면 좀 댓글로 소개해 주시죠. 지금 예. 많이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TV규열님께서 say 호 하셨고요. 이영복님께서 연수구 화이팅, 규열 화이팅 남겨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님께서 재호영 화이팅 남겨주셨고요. 이재호가 이제 호 해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케빈킴님께서는 구청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남겨주셨고요. 카신 핑크님께서는 구청장님 화이팅, 더 멋진 연수구 만들어주세요 하시면서 응원 많이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응원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답변이 바로바로 올 줄 몰랐습니다. 계속 저희가 질문 좀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또 최근에 요즘 아무 곳에나 걸린 정당 현수막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에서는 여대생이 부상을 입는 사고까지 있었는데요.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장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네,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셨다고 하는데요. 이건 질문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중앙 정치권에서 한 일인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바라보고 제가 섬겼고 오로지 우리 올곧게 우리 구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우리가 그 3.1절 있었죠. 네. 아우네 장터가 생각났습니다.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네. 국회의원 몇 분, 뭐 특정 정당이라고 정당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정부의 뭐 의원, 네. 또 뭐 안산의 모 의원, 네. 뭐 몇몇 분들이 발의를 해서 5개 강고물 관리법을 수정을 했습니다. 네. 이걸 하면서 정당의 표시라든지 정당의 현수막은 언제든지 걸 수 있고 또 뭐 15일 건 뭐까지 주석은 있으나 전혀 쓰잘데없는 주석이고 어쨌든 자기들 거는 건들지 못하게끔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민선 8기가 출범을 하면서 네. 크린 연수를 하면서 현수막 없는 사실 저도요. 민선 6기 구청장을 하다 떨어졌다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이재호라고 붙이고 싶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그거를 붙일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고 또 더욱이 우리 연수구는 2025년 국제 공인 안전도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회의를 하다 온 건데요. 그랬는데 이 프랭카드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단속을 세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과태료도 막 과징금도 막 물리고 이러고 또 이 시장님께서 저 가장 잘된 사례고 그래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런 사례를 발표했고 또 인천 10개 구군이 모두가 다 야 이건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이제 법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크린 연수를 만들어가고 있던 그 과정이 어느 일순간에 이 문구 하나로 인해서 구청장의 행정력이 무력화되는 걸 보면서 저는 내가 구청장을 해야 되는 건가? 이래서 아마 국회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네. 국민은 살기 어렵다고 난리치고 장사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살기가 어려워서 나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프랭카드 하나 걸려고 몸부림칠 때 그거는 가감하게 그냥 과징금을 매기면서 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리고 제 양심에 어긋나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저는 편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청장 XX가 이 정당은 봐주고 우리 서민은 안 살핀다는 겁니다. 네.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을. 그래서 그거에 제가 강력 항의를 했고 군수구청장 협의회 의장으로서 그리고 또 전국 구청장 대표로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뭐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데요. 아무래도 언론에서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가 지금 다 지금 뭐 요즘 언론마다 지금 다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며칠 전에는 또 우리
성악을 전공하는 여대생이 목이 걸려갖고서 다치는 이런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성악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끝까지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 모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모 정치인께서 저에게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우리 거는 다 제거하겠습니다. 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아유 고맙습니다라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정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뭐 어디로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40만 연수국민, 나가 5천만 국민 여러분은 보실 겁니다. 누가 과연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국민을, 시민을, 국민을 누가 먼저 생각하는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구청장으로 만약에 말해 이번에 용산은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나면서 구청장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목을 다친 누구 책임입니까? 구청장은 어떻게든 막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법을 고쳐서까지 프랭카드를 걸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까? 도시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네. 이건 누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네. 이런 모순된 이런 앞뒤가 다른 이런 모순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들, 우리 시민께서 국민께서 저는 올바른 해안으로다가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법 개정도 빨리 원위치 해놓으라는 겁니다. 예.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는 정치인의 구제라고 필요 없다. 이거는 그렇죠. 그 전처럼 원칙대로 가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원위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제 갑자기 중앙 정치인들을 혼내니까 더 재밌어지고 있어요. 저 연수구 주민인데 왜 구청장님 현수막은 없을까 좀 궁금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래요. 네. 원도심과 신도심이 절반으로 딱 나뉜 연수구 특성상 균형 잡힌 도심 개발은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최근 신도심 특별법에 연수구가 포함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 이제 연수구청장으로서 가장 힘들게 이제 뭐 이런 여담도 하나 있습니다. 인천에 10개 구군수 구청장이 있는데요. 예. 어디 구군수 구청장이 가장 선호하는 군수구청장이겠습니까? 어느 구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를 제일 선호할 것 같습니까? 연수구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장 선호하는 거 옹진군수, 강화군수, 그래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그러면은 가장 군수구청장들끼리 이렇게 하면은 가장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만이 아마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뭐 그래도 연수구청장이 가장 자랑스럽고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재정 문제 아까 들었을 때 저희가 몰랐던 거잖아요. 재정 문제. 이 정도로 머리가 아프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머리 아픈 건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연수구는 20만 거의 지금 현재 그 외국인 등록수 14,000까지 하면 우리가 41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만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원도심과 국제도시 송도동.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양쪽이 이제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돼야지 이제 구정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미 이 해법은 원도심에 새로운 도시의 리모델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에서 8년 동안 건교위에 있었고 도시계획을 한 제가 적임자라고 선거 유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그 뉴 마스터 플랜도 이제 공약을 내걸었고 또 그걸 지금 현재 중간 보고회까지 끝나고 이제 머지않아 발표를 할 겁니다. 연수구는요. 85%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83%가 공동주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송도 국제도시는 94%가 그렇죠. 아파트로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고 이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면은 이 방법은 교통의 사통팔달로 우리 하나 되자. 그리고 원도심이
잘 나가는 국제 송도도심을 우리랑 같이 가다 끌어내리는 건 바보입니다. 원도심이 따라가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원도심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우리 연수를 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후보 때 그때 이제 우리 국민의힘 그 최고 지도부가 인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거 때 보시면 제가 그 봉투를 전달한 이런 게 그 화면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건 반드시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노태우 정권 때인데요. 노태우 정권 때 200만 원을 건설하겠다 그러는데요. 지금 뭐 말씀하신 평촌 뭐 여기는 30만 원밖에 건설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170만 원은 전부 다 이런 거점 도시. 거기에 우리 연수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30년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200만 원 건설하다 보니까 자재가 풍기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사실 자재도 그렇게 좋지 않고 중국산도 중국산 많이 모래 들어가 들어왔다 있고 그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에 대한 완화 이거 이제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용적률 건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 부담이 좀 적으려면은 용적률을 좀 상향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뭐 아파트를 팔아서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이 돼야 내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은 관이 나서서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재개발에 있어서 그 기반 시설에 대한 제공을 그 개발자가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 관이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좀 줄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도시가 좀 완성되길 좀 바라고요. 그리고 재정착률이 80% 이상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줘야 돼요. 제가 시 건교에 있으면서요. 인천역세권 개발 그걸 반대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재정착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 이겁니다. 어느 날 내가 여기서 비록 내가 30평짜리 땅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내 아이와 마음 놓고 뛰어놀고 있다가 이것이 그 당시 보상해 주면 얼마 줍니까? 뭐 평당 뭐 300만 원에야 30평 3, 4문구 9천만 원. 거기다 흑벽돌로 지은 집 보상 600만 원. 9,600만 원 갖고 30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라면 이건 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착률 80% 이상 되게끔 저는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좀 시청자들께서 이런 의아한 생각을 할 거예요. 일기 신도시에 졌던 집들이 아직도 깔끔하거든요. 예형사고는 그래요. 근데 연수구는 국제도시라고 하는 것과 변주하다 보니 그렇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외부에서 볼 땐 지금 현재 이 원도심이라는 말도 사실 전 쓰긴 뭐합니다만 이야기하는 이 지금 이제 기존 도시 기존 도시도 외부에서 볼 땐 신도시가 봐주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코앞에서 우리의 땅을 거쳐서 들어가는 송도 세계적인 비즈니스 타운인 송도 국제 도시를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적인 뭐 30년이다 31년이다 이렇게 수적인 배분이 아닌 보여지는 이런 그 박탈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길을. 그걸 갖다 인위적으로 막고 또 이렇게 누르지 말고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또 희망이고 또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연수구가 포함이 된 거고요. 지금 상황이요? 지금 그런데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옥년동이라도 일부가 안 됐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개발되는 그 인근 주변 그래서 저도 이것도 또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발표 내용 중에서 일부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것은 확대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바로 그럼 똑같이 우리가 지금 송도 국제 도시를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그거를 또 다시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가의 권한은 작은 국가가 가장 좋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막지를 말고 그리고 국가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정부를 저는 바라고 또 지방 정부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은 이제 용적률 상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개발을 다시 이룰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청장께서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분들이 정착을 해야 된다. 재정착을.
나가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지금 뒤에서 세세하게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예. 그래요. 예. 네, 또 앞서 말씀해주셨던 얼마 전 국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남동구로부터의 승기천 관리권 이양이 성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이 많으실 텐데요. 아니 이 부분은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이제 이 예. 자리를 빌어 우리 남동구 우리 박정효 부총장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려봅니다. 네. 도심 생활에 있어서 하천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 그래요? 송도 국제도시가 워터프론트 사업에 예. 뭐 저렇게 열광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도 그런 맥락일 거고 서구 청라에도 이렇게 워터프론트 사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원도심에도 승기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승기천의 지리적인 어떤 경계를 보게 되면은 네. 이 승기천의 좌측은 남동구입니다. 네. 그리고 우측이 이제 연수구인데 예. 그 경계가 연수구의 그 뚝방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 거기가 바로 경계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하천을 쓰는 그 승기천의 방류수조차도 남동구 만수천에서 나오는 방류수입니다. 그게 네. 장수천에서 나오는. 예. 그런데 이거에 이용하고 또 만약에 그 물이 오염되면서 오는 피해는 모두가 다 연수구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 연수구민이 80% 이상이 그 승기천을 사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고 예. 남동구민은 20%밖에 뭐 될지 말지입니다. 그것도 또 전부 다 공장지대입니다. 예. 우리는 아파트지대입니다. 그렇죠. 자, 누가 더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그 피해가 누가 더 많겠습니까? 연수 주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수가 예를 들어서 그 방류수에 어떤 안 좋은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를 하려면 우리는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민선 6기 때도 이걸 가져오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민선 6기 때는 또 10공구, 11공구 관리권 갖고 남동구랑 또 싸워서 뭐 예. 결국 우리가 갖고 오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총장님하고 연수구 총장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승기청 얘기하면 얘기도 꺼내지 말라니까 못 꺼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서도 그래도 가서 뭐 이제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민선 제가 이제 8기에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승기천 남동구 청장을 만나서 사실 얘기를 하고 뭐 예. 하고 또 우리 서로 협조하자 뭐 이제 이러면서 그래도 용단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당신이 해라. 근데 또 제 남동구에서는 이거 돈만 들어가지 갖고 있어요. 당신들 관리도 안 하면서 돈만 들어가 우리는 돈을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선의의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시하고 이게 원래 시하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가 관리권을 이제 위탁을 한 건데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근데 이제 승기천이 사실 살리는 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방류수 자체가 상급수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시정부에다가 또 환경사업자에다 얘기해서 그 질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것도 높이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 밑에 이제 어떤 불호화라도 상처라도 해서 다시 산소 용존량을 좀 키우면서 이런 그 살려내는 그런 노력을 이 지금 관리권을 받아왔다는 얘기는 유입되는 그 물에 대한 오염도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죠. 겁니까?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좀 의아한 부분이 이겁니다. 관리권을 받아왔다면 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 비용은 이제 시하천입니다. 그래서 예. 시에서 이제 이 부분은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 관리를 내가 하는 거지 그 관리에 대한 비용은 비용은?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셨고 그렇군요. 잘 될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권한 갖고 있고 관리 예산은 받는 거고. 시로부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일부에서 이거 속빈강정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네요.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 청장 말씀대로 들으면 네. 힘은 세졌는데 돈 들어가는 건 없어. 그러니까 아니, 제대로 관리할 수는 있다는 아니,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남동구가 양보를 했다. 예, 이끌어냈다는 너무 얘기죠. 감사하죠. 예. 그렇군요. 네, 저희 시민분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승기천은 어떻게 바뀌나요? 승기천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꿈꾸는 그곳은 항상 음악이 흐르고 어. 항상
예술이 흐르는 네. 그리고 시민이 항상 그곳에서 뛰고 네. 걷고 건강을 지키는 그러면서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연인이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 바로 이제 저희가 지금 약 한 600억 정도 들어가는 그 어린이 공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아마 우리 연수구의 아이들이 예. 가장 많이 찾고 시민이 많이 찾는 곳이 그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그런 거, 네. 갖고 싶었던 모든 것을 아마 이곳에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대가 되네요. 예, 그 행복한 연수 네. 만드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신기천의 역할도 있겠네요.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네. 네, 구청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계신 게 안전이잖아요. 네네.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일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수구가 분야별 자체 안전 매뉴얼을 만들고 국제 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그 연장선인가요? 아, 그렇죠. 아마 도시 모든 구청장들 또 뭐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시 관리의 최종 목표는 안전일 겁니다. 네.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도시는 그것이 좋은 도시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연수구가요, 안전에 그런 과연 뭐 이렇게 정말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편안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는 인천에서 가장 안전 도시, 그리고 구민이 만족, 전국에서 저 257개 32위가 지금 우리 연수구입니다. 예. 우리 전국에서도 꼽았을 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우리 인천시는 훨씬 밑입니다. 예. 인천에서 우리가 가장 예. 뛰어나고 있고요. 예. 그거는 바로 이런 걸 겁니다.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 10월을 목표로 국제 안전도시 국가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요. 차로 22층까지 이게 그 살수로 다 이렇게 끌 수 있는 소방차가 3대가 있습니다. 네. 인천이 쉽게 19군이죠. 예. 그런데 그중 2대가 연수구에 있다라면 연수구가 취약하다고 오히려 반대로 본다면 취약하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동양 최대 LNG 탱크를 갖고 있죠. 네. 항만을 갖고 있죠. 예. 공항이 물론 기본상으로는 중구에 있다고 하지만서도 그 공항에서 육지로 닿는 첫 번째 연수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안전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안전 등급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안전을. 그래서 이에 대한 거는 안전은 아무리 저희가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트르키예 이 지진을 보더라도 안전은 예고가 없는 건 어제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옥년동에 좀 안전에 좀 제가 그러잖아도 간부회를 하면서 이번에 그 해빙기에 뭐 이런 거를 강하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현장에 나왔던 우리 그 직원이 그 안이한 보도에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어제도 한 1시간 정도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만 네. 안전은 어디 사전에 이거 예고하고 오는 그런 그 사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튀르키예도 그렇고 우리 연수 진짜 그 이번에 우리 연수구가 이번에 뭐 어디보다도 빠르게 어떤 구군보다도 빠르게 우리가 $10,000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튀르키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하면서 직원들끼리 또 별도의 또 기금을 마련해서 적십자에 전달을 했고 또 군수구청장 협회 우리 10개 구군 구청장들도 함께 여기에 또 동참을 해서 네. 사실 지난달은 제가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예. 아니,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재난안전관리 평가 행안부에서 5년 연속 우리가 제가 민선 6기 구청장 할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예. 그때서부터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일위로다 지금 평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예. 어쨌든 오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연수구의 그 도시 이제 토지 슬라이딩 현상이라든지 침하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가다가도 제가 지금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네. 자전거를 타면서 이 도시를 이렇게 많이 돌아봅니다. 예. 이게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다 이렇게 다 가려서 우리 집사람이 저희가 다 옆에 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다니면서 이제 이런 거 있는데 하여튼
연수구는 안전이 가장 도시 관리의 최종 목표다라는 생각을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뭐 조사에서 이제 밤길이 불안한 전국 도시 네. 조사했는데 네. 인천이 불행히도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저쪽에 있는 도시 하나, 저쪽 아래에 있는 도시가 네, 네. 나왔는데 거기에 비해 연수구는 전체로 전국 도시로 봤을 예, 때 예. 35위요? 36위. 36위. 예. 네, 지금 청장님 말씀 가운데 안전은 강제로라도 만들겠다 지금 예, 그 예, 얘기잖아요. 예, 예. 좀 와닿습니다. 예. 야, 이게 안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요. 그 예. 우리 이 경제청이 좀 이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 그 저쪽 그 뭐 어느 뭐 동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아직도 이제 그 개발하는데 미개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도대체 이 관리를 안 해갖고서 아주 음. 풀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저 또 우리 편재 PD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여기 연수구에 네. 아름다운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이 항상 제가 걱정이 뭐냐 이번에 안전 캡슐도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 캡슐? 내가 지나가다가 어. 위협을 느끼면은 캡슐 속으로 들어가면은 네. 자동으로 문이 잠기고. 잠기면서 바로 경찰과 연결이 되고 우리 CCTV 여기 모니터 알아. 그래서 주변을 환경을 지켜주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아마 안전에 대해서 이제 연수구에서 더 이상 뭐 생활 CCTV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 면으로다가 네. 그래서 생활 안전에 대해서도 음. 깊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자 연수구 지금 만들겠다고 지금 완전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안전한 도시 못 만들면 우리 이재호 청장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또 얼마 전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청 유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최적지로 송도 국제도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구도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요. 뭐 우리 41만 연수구민 모두가 잔잔하게 바닥서부터 재외 동포청을 우리 유치하려는 우리 시장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응원의 박수도 보내고 또 그 재외 동포청은 연수구에 된다라는 이런 소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일부 또 타구에서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는 말씀을 뭐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면으로 드러나면은 이제는 인천으로 가져오는 거에 우선 그러겠죠. 역량을 다하고 가져오고 나서는 과연 그럼 어디냐라는 그 난상 토론도 좋다 이겁니다. 네. 바로 이곳 연수구는요. 이곳에서 우리가 능원대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근초광 347년에 예. 347년에 동진으로부터 동진과의 통교를 위해서 백기를 열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서 하와이 이민의 역사를 열었고 배를 띄웠던 바로 이곳 어딥니까? 연수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항만을 갖고 있죠. 공항의 첫 출발을 가지고 있죠. 어디에 되겠습니까? 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살기 좋은 곳, 교통사통 발달의 도시 어딥니까? 바로 연수구라는 겁니다. 네. 아직은 제가 이걸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선 인천으로 가져오는 지금 그렇죠. 서울도 네. 지금 뛰어들고 예. 이러다 네네. 보니까 우리 유정복 시장에게 박수를 보내 시장님 화이팅!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전 대구라고 믿고 예. 대구 나서 이제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가 되는 거. 또 시장님도요. 연수구에 유치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셔야 경쟁력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꼭 연수구에 그것이 예. 유치돼야 된다는 그 생각을 시장이 갖고 화이팅 해가면서 이렇게 끌어당기셨거든요. 그래. 네. 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못하신 말씀이나 구민께 꼭 드려야 하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중간에도 잠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민선 8기를 시작을 하면서 구민 여러분에게 또 어떤 그 단체에 또 어떤 커뮤니티에는 상당히 어려움 또 곤란함도 드렸던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수구가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지 그것이 어떤 그 특정한 어떤 단체 또 커뮤니티를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또 이렇게 참고 인내해 주셔서 더 멋진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날을 이야기할 그럴 연수구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연수구가 다시 뛰고 또 내일을 향한 그 출발에 힘찬 백고동을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서요. 이제 연수가 빠른 안착 그리고 이제 이 포트에서 배를 꺼내서 이제 출발선에 이제 갖다 놨다. 이제 계속 항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름을 싣고 식량을 싣는 그런 과정이었다 생각하시고 너른 장애와 함께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더 멋진 연수구 그리고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연수구 우리 41만 연수 구민을 제가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4년 만에 연수구로 돌아오신 이재호 청장께서 처음에 저는 굉장히 엄살을 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저희가 이제 질문 드리기 위한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봤더니 앞서 말씀 재정 상태 많이 심각했고요. 그리고 또 그걸 막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과정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의 어떤 단체들과의 갈등 있을 수뿐이 없었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오늘 이제 설명을 통해서 해소가 됐을 거라고 네네네.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으로 연수구가 방향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안전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안전한 연수 여기서만큼은 안전하게 누구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원도심 개발에 지금 굉장히 영향을 좀 쏟아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수구가 네. 정말 다시 만들어지는 네. 그런 곳이 아닐까. 겉으로 모형새는 그래도 좀 아직 신도시 기운이 있고 원도심도 그래서 깔끔한 것 같은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다 알고 계시고 맞습니다. 네, 그걸 또 개선하려고 지금 계속 발로 뛰고 불철주야, 계시고. 예, 동서남북 지금 네. 뭐 계속 뛰고 계시니까 저희는 믿습니다. 연수구가 바뀔 거다. 이렇게 오늘 저희 시사적 중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많은 댓글 있었고요. IBS 인천 방송 쪽에서 오늘 상태가 조금 네, 안 좋았나요? 좀 안 좋아서 네. 지금 인천 FM으로만 송출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IBS 인천 방송으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널리 보시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연수구 하시는 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많은 힘을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FM 그리고 IBS 인천 방송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동시에 송출해드린 시사적중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만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